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영상 보니까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상담실에서 찍었더니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영상 찍을 때 좀 장소 좀 물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가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약간 토요일 날 게으름을 폈나 봐요. 켰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은 6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영상 바로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까지의 과정이 제가 내신 문제에는 어느 학교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인 단답형으로 아마 내실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은 뭐 점수 비율이 낮은, 점수 배점 비율이 낮은 이제 선택형으로 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 코돈, 안티코돈 적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mRNA는 그 아미노산 형성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돈이 몇 개냐, 안티코돈이 몇 개냐, 요런 거를 제가 이제 살펴보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돈, 안티코돈 수, 그 다음에 아미노산 수,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수, 요런 거를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높아심에 정리를 하자면, 게시코돈 전에 있는 것들은 아미노산 형성에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제에다가는 조건을 드릴 거예요. 아미노산 형성에 관여하는 코돈수, 트리플렛 코드 또는 아미노산수, 펩타이드 결합했을 때 코돈 같은 경우는 게시 코돈부터 종료 코돈까지, 그래서 아미노산 형성에 관여하는 이런 문장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이런 문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아미노산 형성에 관여하는, 그다음에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얘네들만 개수로 세셔야 되는 거예요. 코돈,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이런 거요. 자, 그렇다면 내용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트랜스크립션 전사예요. 전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사랑 복제랑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먼저 내용 보고 넘어갈게요. 자, DNA 복제는 DNA에서 DNA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전사는 DNA에서 mR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효소가 헬리케이즈 프라이머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비교를 하자면 DNA 복제는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전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사 과정에서는 DNA 염기 사이를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산말단의 OH기 제공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다 RNA 중화효소가예요. 이 기능을 다 RNA 중화효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염기, 자, DNA는 ATGC, 전사는요, T만 U로만 바꿔서 보시면 돼요. 역시나 3보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A는 T와 G는 C와, 이거는 수소결합수죠. 그림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DNA와 RNA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아데닌은 유라실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형과다. 자, DNA는요, 둘 다 주형이에요. 각각이 주형이 됩니다. 근데 RNA는요, 둘 중 한 가닥만이에요. 한 가닥만. 그래서 주형가닥, 비주형가닥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자, 합성 방향 여기서는 DNA는 DNA 중합효소고요. RNA는 RNA 중합효소예요. 그러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는 3말단에 OH기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방향이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됩니다. 항상.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 중합효소들의 이동 방향은 DNA든 RNA든
합성을 5-에서 3-로 하기 때문에 이동 방향은 3-에서 5-예요. 주형 가닥에. DNA 주형 가닥에 5-에서 3-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둘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디서 어디로 합성되냐, 5-에서 3-로만 합성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그럼 이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전사는 RNA로 유전 정보가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DNA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RNA로 정보가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프로모터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프로모터. 자, 프로모터는 DNA상의 염기 서열이에요. 이제 앞으로 프로모터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DNA상의 염기 서열인데 어떤 염기 서열이냐면 중화표소가 결합할 수 있는 염기 서열이에요. RNA 중화표소가 결합하는 염기 서열을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 설명이 없더라도 프로모터는 중화표소가 결합하는 부위이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DNA상의 염기설이니까 프로모터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떤 유전자들의 어떤 뭐에서 인슐린의 전사에 대한 거다 또는 항체에 대한 전사다 어쨌든 간에 다 프로모터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모터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때 프라이머라는 용어와 많이 헷갈리거든요. 프라이머는 RNA 프라이머였죠. 프라이메이지어에서 합성이 되며 DNA 복제에 관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3말단의 OH기를 제공해주는 아이였고요. 이거는 DNA 복제에만 관여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전사 과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전사에는 프로모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고자 할 때 그 유전 정보를 mRNA로 전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RNA 중화표소가 결합할 수 있는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달라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RNA 중화표소에 의해서 DNA 수소 결합인 염기가 풀어지면서 RNA 합성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5-에서 3- 방향으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이 되면서 RNA가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다시 이중나선을 DNA들이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RNA 중화표소가 종결 자리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새로운 mRNA가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프로모터와 RNA 중화표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모터는 RNA 중화표소가 결합하는 자리였고 합성은 5-, 3- 방향으로 합성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mRNA는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 RNA 누클레오타이드는요. DNA 누클레오타이드랑 다른 게 있죠. 자, DNA와 RNA 첫 번째로 달랐던 거는 T가 아니고 U였어요. 즉, 유라실이 첨가된다는 거. 두 번째, 누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달랐어요. DNA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데옥시리보스였거든요. 근데 RNA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있어요. 그냥 리보스예요. 요런 게 DNA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유라실을 가지고 있고 2번 탄소에 산소가 있어요. 리보스예요. 그래서 이게 DNA 뉴클레오타이드와의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지금 합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합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올 누클레오타이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DNA가 티민이니까 누클레오타이드는 RNA 누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 그다음에 DNA가 A니까 새로운 RNA 누클레오타이드는 유라실.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올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합시다. 주연 가닥이 어디예요? 자, 그림만 보고도 바로 파악이 되죠. 주연 가닥은 요게 주연 가닥이 됩니다. 주연 가닥. RNA 중합표선은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5-에서 3-로 합성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되는구나.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RNA 종류. 이거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세 종류가 있어요. mRNA, 메신저 RNA.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트랜스포 RNA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rRNA는 리보소멀 RNA라고 해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만 빠르게 적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mRNA는 리보솜이 결합을 하는데 소단위체에 mRNA 결합 부위가 있어요. 리보솜은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있어서 작은 거를 소단위체, 큰 거를 대단위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mRNA 결합 부위가 이렇게 소단위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하죠. 자, tRNA는요. 코돈 정보에 따라서 코돈이 뭐였죠? mRNA의 3개의 염기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부분을 코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돈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운반해 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 RNA인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이 자리가 3말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티코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티코돈과 코돈은 상호적으로 대항하는 염기서열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염기서열이 결합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소결합이고요. 자, 리보솜 보겠습니다. 핵에 있는 인해서 rRNA가 합성이 되는데요. rRNA와 단백질이 뭉쳐져서 리보솜을 만들어요. 리보솜이 되어요. 이 리보솜은 막이 없다는 거. 그리고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 내용들이 밑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단위체 여기 mRNA 결합 부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 할 때 이렇게 mRNA와 tRNA와 리보솜이 다 관여한다. 그래서 RNA 종류 3개는 전부 다 RNA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만 배웠지만 우리가 생명과학 2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RNA는 단백질 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각각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N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이제 번역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번역 과정 보기 전에 이제 리보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tRNA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 자, 메신저 RNA,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 리보소멀 RNA 용어 한번 보시고요. 자, 리보솜은 대단위치와 소단위치로 나뉘는데 mRNA 결합 부위는 소단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대단위치에는 P자리, A자리, E자리가 있어요. EPA라는 자리가 각각 존재를 하는데, 자, 이 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내용 좀 적어두시기 바래요. 각각 대단위치에는 3개의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A 자리는 아미노산이 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tRNA가 코돈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갖고 오면 A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요, 아미노 애시드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A가 요 A 이렇게 기억하시면 자리에 대한 어떤 역할인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좀 편해요. A 자리는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tRNA가 들어오는 자리다. P 자리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신장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기억하시면 좀 이 자리 역할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편한데, 폴리펩타이드, 근데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 앞글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신장되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출구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tRNA가 빠져나가는 자리라고 기억하시면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이쁘게 적혀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A 자리는 아미노산이 붙어있는 tRNA가 들어오는 자리다. P 자리는 신장되는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되는 자리다. 이 자리는 빠져나가는 자리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소단위체는 mRNA가 결합하는 부위이다. 그 다음에 rRNA는 이렇게 리보솜을 만드는 자리이고, 요거는 밑줄 꼭 쳐주세요. 헤그 인해서 전사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tRNA 입체 모형에서 여기에 코돈과 대응 같은 말이에요. 안티코돈이 존재하고, 자, 아미노산은 항상 3말단에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티코돈 보시면 코돈의 정보가 A, U, G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3-예요. 그러면 안티코돈은요. 여기가 5-, 그러면 G에 해당하니까 C, 유라실이니까 A, 아덴이니까 유라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코돈을 5-로 적어보면은 5-C, A, U 이렇게 상응하는 코돈에 따라서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5-로 적는 게 여러분 습관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염기를 적는 게 아니고 5-인지 3-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돈의 정보는 5-부터 보통 제공을 해요. 왜냐면 코돈표를 읽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읽을 때 5-부터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코돈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3말단인지 5말단인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트리플렛 코드와 안티코돈의 정보는 5-에 해당하는 정보가 A, U, G일 때 안티코돈 같은 경우는 여기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3-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연 가닥인 트리플렛 코드 같은 경우도 여기가 3-,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안티코돈과 트리플렛 코드. 방향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차피 T와 U로만 바꿨을 때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O-CAU 그 다음에 O-CAT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 좀 기억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 mRNA와 결합을 하고 트리플렛 tRNA가 결합하는 거 보면은요. 리보솜이 대단이체와 소단이체가 있으면 소단이체에 mRNA가 달라붙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코돈 정보에 따라서 상보적인 안티코돈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모습 헤어핀 구조라고 그랬죠. 각각 이렇게 수소결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말단에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안티코돈이 오면서 하나씩 아미노산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번역 과정 살펴볼게요. 트랜슬레이션. 자, 요거는요. 과정 순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필요한 거 표시를 제가 좀 강조하면서 할게요. 자, 단백질 번역 과정이에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게 mRNA, 다음에 리보솜, 다음에 tRNA가 있죠. 리보솜은 R, RNA와 단백질이 뭉쳐져 있으니까 RNA, mRNA, rRNA, tRNA가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개시, 신장, 종결. 그러면 이 개시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mRNA는 리보솜의 소단위체와 결합을 합니다. 어디에 결합한다고요? 소단위체와 결합을 한다고요. 소단위체. 자, 리보솜의 소단위체에는 mRNA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리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mRNA 결합한다라고 그림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림이 뭐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자, 그냥 두 개가 한꺼번에 달라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소단위체가 존재를 하면은 거기에 mRNA 결합 부위가 있어서 소단위체 mRNA가 먼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백질 합성은 항상 개시 코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코돈의 정의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달라붙어 있는 mRNA 정보 중에서 코돈을 인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인식하는 게 A, U, G예요. 그럼 이 정권은 mRNA. 그럼 여기서부터는 코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돈을 인식하면은 이 코돈 정보에 해당하는 여기서 코돈은 게시 코돈이요. 게시 코돈에 해당하는 tRNA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대단위체가 먼저 붙는 게 아니죠. 게시 tRNA가 먼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3말단에 뭐가 있냐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달려 있어요. A, U, G 게시 코돈의 정보에 따라서
UAC라는 안티코돈을 가지는 게시티아르엔에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게시코돈을 갖는 tRNA가 결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대단위체가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번역 과정의 게시 과정을 보는 건데, 번역 과정은 게시, 신장, 종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게시 과정의 첫 번째는 mRNA와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결합한다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게시 코돈에 대응하는 게시 tRNA가 결합한다는 거였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대단위체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요. 지금 게시 tRNA가 있었잖아요. 그 게시 tRNA가 P 자리에 오게 됩니다. P 자리에. 요거는 별표 꼭 쳐주세요. 자, 이제 대단위체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순서. 게시 tRNA가 먼저 오냐, 대단위체가 먼저 오느냐, 요것도 잘 나오거든요. 항상 게시 tRNA가 먼저 오고 나서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오는데 이 게시 tRNA는 P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자, 게시 tRNA가 P 자리에 오고 나서요. 이 다음 코돈 정보에 따라서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코돈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죠? 코돈 4개. 그러면 지금 보면 UAC라는 코돈이 있네요. 그러면 UAC에 해당하는 코돈 정보에 따라서 알맞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tRNA가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A가 아미노산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A 자리에. 그러면 먼저 들어와 있던 메사이온인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 tRNA는 이 자리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 두 번째로 들어왔던 tRNA는 P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아미노산이, 그럼 이게 다이펩타이드죠? 그러면서 P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처음에 들어왔던 게시 tRNA 있죠? 그거는 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건 A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 게시 tRNA만 P 자리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는 A 자리로 들어오고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한 다음에 tRNA, 그 다음으로 들어왔던 tRNA가 이렇게 신장이 된 채로 P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장은 아미노산끼리죠? 그리고 나서 그 전권은 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결.
종결에는 반드시 종결 코돈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별표. 자, 종결. 종결은 아무렇게나 종결하는 게 아니에요. U, A, A, U, A, G, U, G, A. 제가 항상 지금 똑같은 색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UAA, UAG, UGA. 요 해당하는 코돈을 만나면요. 종결 코돈을 만나면요. 코돈 종결으로 해서 헷갈리려나? 종결 코돈을 만나면 요거 종결 코돈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tRNA가 없습니다. 그러면 tRNA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냥 이걸로 색깔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종결 코돈 UAA나 UAG나 UGA가 코돈 정보에 있게 되면요. 아, 이거 종결 코돈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tRNA가 오지 않아요. 그럼 tRNA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번역을 이루지 않고 번역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 밑줄 쳐두시오. 리보솜이 mRNA 종결 코드에 이르면 상부적인 tRNA가 없기 때문에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상부적인 tRNA가 없기 때문에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상부적인 tRNA가 없기 때문에 종결이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오는 tRNA가 없기 때문에 리보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의 정보로 한번 살펴봤을 때 코돈, 아미노산수, 펩타이드 결합수 한번 볼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아미노산이 있네요. 그럼 코돈 수는 몇 개였을까요? 종료 코돈까지 포함해서 8개가 있겠죠? 펩타이드 결합수는 아미노산이 7개 결합하니까 6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솜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은 EBS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대학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들이 보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mRNA가 전사가 되면은요, 리보솜이 여러 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폴리펩타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양을 합성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폴리솜이라고 합니다. 즉, mRNA에 리보솜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을 폴리솜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면은 mRNA가 만들어지면은 리보솜이 여러 개 달라붙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단백질들을 합성해내더라.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양을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을 폴리솜이라고 한다. 그래서 폴리솜, 폴리리보솜이 뜻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번역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으로 살펴보는 번역 과정.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선택형 문항에 대한 거를 글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개시, 신장, 종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번역 과정은 개시, 신장, 종결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개시 단계는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mRNA와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주요한 단어의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소단위체의 결합을 하더라. 무엇이? mRNA가. 소단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시 tRNA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위체가 P자리에 오는데 그 P자리에 게시 tRNA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게시 과정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면은 번역 과정은 게시, 신장, 종결로 이루어져 있다. 세 단계로. 그러면 게시 과정에서도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mRNA와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결합을 하더라요. 두 번째는 그 mRNA 중에서 우리는 지금 번역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돈 정보인 그 코돈이 뭐냐? 게시 코돈이라는 거죠. 게시 코돈을 인식을 하고 그 게시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게시 tRNA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는 대단위체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게 P자리에 위치하게 되더라. 요렇게. 그러면 게시 tRNA가 먼저예요? 대단위체가 먼저예요? 그쵸? 게시 tRNA가 먼저 오고 나서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신장. 자, 신장 과정에서는 E자리, P자리, A자리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E자리, P자리, A자리 이거 다 어디 있어요? 리보솜의 대단위치에 있습니다. 자, 우리 게시 tRNA가 들어왔었죠. 그럼 게시 tRNA만 P자리고요. 즉 이 이후로 새로 들어온 애는 무조건 A예요. 무조건 A자리에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온 애는요. 자, 그럼 게시 코돈을 인식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 코돈, 두 번째 코돈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A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코돈과 수소 결합을 하죠. 무엇이? 안티코돈이 그럼 안티코돈 어디 있어요? tRNA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tRNA는 3말단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아미노산 정보 어떤 거에 따라서 갖고 왔어요? 코돈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결을 합니다. 어디로 들어왔어? A자리로 들어왔어요. 자, 펩타이드 결합. 그러면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P자리에 있던 게시코돈 아미노산과 A자리에 들어온 새로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왔던 게 아미노산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니,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자리로 들어왔던 tRNA는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P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하나의 코돈만큼 5-3-로 이동. 자, mRNA 정보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코돈만큼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다 꼭 적어 놓으실 게 뭐가 있냐면 코돈만큼 이동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돈만큼 이동. 자, 코돈은 3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돈만큼 이동한다는 건 3개의 염기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답으로 잘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염기 1개씩 이동한다. 또는 코돈 3개씩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아니라는 거, 이건 오답이라는 거, 요거 아니고 요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A 자리에 있던 게 P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죠. A 자리에 있던 tRNA가 P 자리로 이동한다. 그러면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하는 게 무선이에요. 여기다 적어보면은 1, 색깔을 다른 걸로 하면은 1,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tRNA가 P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전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아미노산을 갖는 게 A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러면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간 tRNA가 이제, 아니,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한 tRNA가 피자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 tRNA와 떨어져 나간 tRNA는 요거 3, 이 자리로 이동한 다음에 리보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여러분이 안 헷갈릴 것 같네요. 1, 2, 3, 4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폴리펩타이드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요거야 시험에서는 또는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는 자, 게시 코돈 빼고는요. 게시 tRNA는 P자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새로운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는 무조건 A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A자리. 그리고 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이 결합된 tRNA는 P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을 했으면 그 전거는 아미노산과 tRNA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간 그냥 tRNA만 있는 거는요. 이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래요. 요렇게. 자, 종결. 종결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mRNA의 종결 코돈에 이르면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적기 쉽겠지만 그래도 UAA, UAG, UGA 자, 이러면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tRNA가 없어. 자, tRNA 자체가 없는 거예요. tRNA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 요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아미노산이 없는 tRNA가 결합하여 단백질 번역 과정이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많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없는 tRNA 결합하여 이게 아니고 tRNA가 올바른 게 뭐냐면 tRNA가 어디에 해당하는 코돈과 대응하는 어떤 코돈? 종결 코돈. 종결 코돈과 대응하는 tRNA가 없는 거예요. 종결 코돈과 대응하는 tRNA 없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번역 과정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세히 배우지 않지만 이거예요. tRNA 대신 방출인자라는 게 있어요. 방출인자. 방출인자가 결합을 하면서 이 번역 과정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리보솜이 다 분리가 되고 mRNA, tRNA도 분리가 되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단백질 번역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먼저 mRNA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써서 좀 기억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여기 좀 그나마 다를 것 같네요. 색깔이 티가 안 나려나? 자,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요거.
mRNA는 리보솜이 소단위치랑 결합한다는 거. 그다음에 게시티RNA가 먼저 결합한다는 거. 그다음에 대단위치의 P 자리에 이 게시티RNA가 오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장 과정은 솔직히 잘 헷갈리진 않아요. 자, 처음 이제 게시 코돈 하고 나서 그 다음 아미노산은 A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이제 P 자리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tRNA는 이 자리에서 방출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종결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거 종결. 자, 이렇게 종결 코돈이 오게 되면은 종결 코돈과 대응하는 tRNA가 없어서 종결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방출인자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단백질 번역 과정이 종결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두 가지만 꼽는다면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과정은 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유전 정보의 흐름.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